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지난주에는 국내 유명 미술관 4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안 가보면 후회할 해외 미술관 5곳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럽 언론지인 포브지는 다음과 같은 순위를 선정 발표했는데요. 무척이나 일리가 있는 선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이 아닌 대원쌤은 다소 다른 각도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 두 선정 리스트에서 중복되거나 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5곳을 선정하여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브스지에 발표한 순위에는 시스반 리엘 박사와 네덜란드 대학의 패트리시아 하인디 교수가 대중들의 평판을 기록으로 세계 최고의 박물관 순위를 매기기 위해 최근 실시한 연구 프로젝트인데요. 여러 가지 기준과 관점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의 평판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랩트랙을 채택하여 박물관 방문객과 방문객이 아닌 12,000명 이상의 개인과 인터뷰를 실시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리엘 박사에 의하면 이 조사에서 갤러리 자체, 컬렉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무엇보다도 사회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물었고 그 결과는 극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몇 가지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최고의 미술관 목록에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루브르의 프로필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100점 기준으로 루브르 박물관이 세계 최고 순위 기업보다도 평균 15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큰 격차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결과는 7개 평가 중 5개 평가에서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강력한 성과와 로마 바티칸 박물관의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였습니다. 특히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핵심 영역의 몇 가지 작은 개선만으로 전체 순위가 급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브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곳 중 하나인데요. 또한 이 조사에서는 박물관이 위치한 국가나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결국 국가 경쟁력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은 박물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많은 요소가 있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박물관이 고객, 즉 대중에게 봉사하는 전통의 뿌리를 둔 목적 중심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평판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물관 목적의 진정성만으로도 대중의 인식과 신뢰가 향상되지만 박물관이 제공하는 것은 기업이 복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용자를 향상시킵니다. 박물관이 고객에게 느끼는 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달성하면 그 보상은 상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박물관을 가장 좋아할까요? 리엘 박사의 평판 조사에서는 프랑스를 포함한 10개국 방문객 중 가장 많이 방문한 미술관 18곳을 선정한 것인데요. 자, 이제 세계 최고의 미술관을 보시도록 하시죠. 파리 중심부에 위치하고 원래 12세기에 요새로 건설된 루브르 박물관은 1793년에 개관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2016년에만 7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했습니다. 컬렉션과 관련된 5가지 주요 평판 원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루브르 박물관은 8개 특정 부서에 38,000개 이상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상징적인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것입니다. 그 모나리자가 상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 이유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반 고흐 미술관에 이어 유럽 내 2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84.3점의 점수로 글로벌 평판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물관은 컬렉션의 질, 사회에 대한 공헌, 박물관 세계에서의 리더십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3가지 특정 분야의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루브르는 박물관의 친숙도와 명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로 참가자 중 63%가 루브르를 인지하고 있으며 가장 유명한 미술관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죠.
2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만을 전시하는 암스테르담 기반의 이 미술관은 매년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1976년에 설립된 이 미술관은 그의 상징적인 그림인 해바라기, 자화상, 감자 먹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1300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반 고흐 작품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 고흐 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미술관 순위에서 31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평판 순위에서 81.9점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죠. 반 고흐 미술관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루브르 박물관보다 조금 더 높은 명성으로 유럽 대륙 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순위의 일관성이 덜했는데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는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반 고흐 미술관은 거버넌스 부문 1위, 사회공헌 부문 2위, 컬렉션 및 작업장으로서의 자질 부문 3위 등 4가지 평판에서 좋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위에서 젊은 박물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알려진 5번째 박물관이며 박물관의 친숙함과 높은 명성 사이의 연관성을 더욱 강화시킨 모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 고흐 미술관은 젊은 미술관인데다 화가 한 명에 특화된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반 고흐라는 미술계의 슈퍼스타의 미술관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아주 높은 순위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1800년 헤이그에서 설립된 국립미술관 라이크 미술관은 1808년 암스테르담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본관은 피에르 쿠이퍼스가 설계했으며 1885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2013년 박물관은 무려 3조 7,500만 유로의 비용이 드는 10년간의 개조 프로젝트를 거쳐 재개관을 했는데요. 이곳에는 8,000개의 예술 작품과 역사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1200년부터 2000년까지의 유물 100만 개의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컬렉션 중에는 렘브란트, 프란츠 할스, 요하네스 베르메르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의 걸작이 있는데요. 라이크스 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인기 있는 미술관으로 매년 약 25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유명한 네덜란드 박물관 반 고흐와 라이크스 국립미술관의 높은 세계 순위는 부분적으로는 네덜란드와 암스테르담 등 국가와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번에는 광활한 땅 러시아로 가보시죠. 약 6만 5천 평방미터가 넘는 국립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러시아 최고의 박물관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약 410만 명의 방문객을 자랑하는 이 박물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요 관광 명소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8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1764년에 설립된 이 박물관은 300만 점이 넘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전시 공간입니다. 박물관에는 피카소, 다빈치, 렘브란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죠. 국립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82.4점의 점수로 글로벌 평판 순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컬렉션 품질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국내와 해외 사이의 평판 점수가 차이가 가장 큰데요. 러시아에서는 93점의 뛰어난 평판을 얻은 데 비해 해외에서는 80점에 불과합니다. 이는 순위에 포함된 모든 위치 중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도시 이미지가 가장 낮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왜 대형 박물관은 안 나와? 네, 이번 5위의 주인공은 대형 박물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물 컬렉션 약 800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런던의 대형 박물관은 원래 의사이자 과학자인 한스 슬론경의 연구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175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연간 68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이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박물관이자 전체 순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박물관이기도 하죠. 대형 박물관은 미켈란젤로, 다빈치, 반 고흐와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장할 뿐만 아니라 로제타 스톤, 카테베트의 미이라와 같은 유명한 역사적 유물도 소장을 하고 있어
인류 역사, 예술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80.8점의 점수로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대륙에서 눈에 띄게 인기가 높고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89.5점의 순위로 국내와 해외 간 평가의 격차가 두 번째로 크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영국에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인증합니다. 대형 박물관이 가장 알려진 박물관 순위 2위, 가장 바람직한 위치 순위 3위에 오른 것은 이 박물관의 세계적인 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번외로 대원쌤이 꼭 추천하고 싶은 미술관이 있는데요. 앞에서 소개한 미술가들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부분이 크지만 전 오히려 다소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곳이라도 미술적 특징상 눈여겨보고 꼭 방문할 필요가 있는 그런 미술관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미국의 워싱턴 DC에 위치한 스미소니언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박물관 종합 세트가 존재하는 곳인데요. 스미소니언은 미술관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물관들이 백악관 바로 앞 내셔널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선 아메리칸 인디언 국립박물관,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허션 미술관, 미술 산업미술관, 아프리카 미술관, 아서 세클러 미술 갤러리, 프리어 미술 갤러리, 아프리카 아메리칸 역사문화박물관, 국립역사박물관과 식물정원,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최대 규모의 국립미술관인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동관 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 중에서도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는 르네상스부터 근현대 미술의 다양하고 풍부한 소장품을 지닌 것으로 유명하죠. 게다가 바로 인근에 여러 국립미술 갤러리들과의 연계로 더 풍부한 문화예술적 체험이 가능합니다. 정말 인류가 지닌 모든 것을 한 곳의 거대한 공간에 모아 놓았는데요.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추천한다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관이 성이나 저택 등을 활용하여 전시하였다면 테이트 모던은 방치되었던 화력발전소를 개조하여 기존 건물의 구조를 적극 활용해서 초대형 기획 설치 미술을 주로 하는 미술관입니다. 마치 테이트 모던은 동시대 미술의 현 주소를 엄청난 규모로 관람객들에게 선사하며 새로운 전시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미술관으로 그 성격이 매우 특이한 것이 제 추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미술관들도 많죠. 그러나 저는 미술관의 특성을 잘 알고 관리 경영 측면에서 미술관을 평가해보면 좀 더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가니까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술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선정하여 간다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